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오늘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의 하락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거의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전부 다 하락을 했고,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많이 들리는 장세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어쨌거나 저희는 동국제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겠죠. 오늘 동국제강이 마이너스 6.69%, 이렇게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최강주들의 그러한 추이나 아니면은 움직임을 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시장 대비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이 단기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 제가 여기 띄워놓은 파업 이슈, 파업 이슈가 좀 강하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사실 이 파업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은 물론 이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좋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면은 오늘 마이너스 6.69%인데 만약에 이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은 과연 이만큼 빠졌을까? 근데 저는 최근에 철강주들의 움직임을 좀 떠올려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딱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율 83%, 화물연대 파업, 물류 피해 눈덩이. 지금 일단은 이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건설,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같은 데도 철강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결국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이 원재료가 이 철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이러한 특히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산업 전반에 이게 파업이 길어지게 되면은 영향을 무조건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파업 초기에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업 이슈에 대해서. 왜냐면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회사들도 대응책을 좀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 방안들을 다 자구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크게 주가가 출렁출렁 하지 않았는데, 뭐 오늘이나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에 대한 이슈가 좀 대두되면서 오늘 이 시장의 여파와 맞물리는 바람에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주 운송사 피해 심각한 수준, 선배 책임도 해가지고 뉴스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인천항이랑 뭐 부산항 원체 큰 항구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항구로 배로 해가지고 나가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죠. 항공으로 나가는 물량도 있겠지만 이 배로 나가는 물량이 굉장하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물량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지금 이쪽 보면은 계속 방치가 되고 있죠, 약간. 그래서 못 나가게 하고 뭐 길을 막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철강, 석유, 화학업종 피해 규모 한 1조 2천억.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고 심각하죠. 철강 업종은 육상, 운송, 화물을 이용한 제품 대부분이 반출 제한되면서 상당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6,975억이니까 7천억이죠. 7천억이 출하가 차질이 생기고 있다. 굉장한 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7천억 하면은 그냥 7천억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7천억이면은 굉장히 크죠. 동국제강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데 그 중에 뭐 40%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철강업계 1위 포스코. 오늘 포스코에 관련돼 가지고 뉴스도 나왔는데 가동을 중단했답니다. 공장에서. 지금 물량이 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만들게 되면 계속 막히게 되고 쌓이게 됐죠, 재고만.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일단은 중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생산 감소. 그럼 이거는 결국 매출로 이어지겠죠. 현대제철 역시 하루 4만 톤가량 출하가 지연됐다. 포항공장 화면의 파워으로 매일 9,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출하하지 못. 현대제철은 9,000톤이랍니다. 동국제강은 현재 출하를 중단했다. 동국제강도 역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철강이 멈추니 차 조선 건설까지 도미노 셧다운 우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 철강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철강이 못 나가게 되면은 못 만든다, 못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뭐 공장 가동 중단했다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못 나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 쌓여 있죠. 이렇게. 지금 이거를 계속 무한정으로 쌓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장 해결이 뭐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조차도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장을 멈췄다. 여기도 동부장 이야기 나오고 현대제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물량 위주로만 부분 출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밑에도 파업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생산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만든 것도 출하가 안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일단은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구간을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눠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박스권 구간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밑에 단기 하락 추세 구간으로 넘어가서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지금 세계 증시 흐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FOMC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0.75냐, 0.5냐 이 이야기 계속 도배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좋은 선택지는 아닌데 일단은 0.75가 나온다면은 아마 그 여파가 시장에 어느 정도는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국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여기서 한번 좀 버텨주는 거, 이런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파업 이슈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쪽 구간에서 차라리 놀려면은 주가가 횡보라도 할 거면은 조금 더 윗구간에서 놀아야 주주분들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약간은 위태위태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하기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파업 이슈가 지속적으로 잔존한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 뭐 아까 뉴스에 나온 수치로 따졌을 때 뭐 7천억, 뭐 6천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만 돼도 결국 그리고 이게 뭐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한 달 실적이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계획했던 그 예상했던 매출을 다 어느 정도 소폭 조정해서 하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일단 주가도 단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오늘 한번 잠깐 보면은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일부 매도를 했는데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의 하락은 좀 과했다. 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도 오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평균치에 비해서 2배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반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개인도 팔고 수급상으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수급에 가까운데 기타 법인까지 매수해줬기 때문에 근데 반등을 못했다. 오늘 투신 보험 쪽이 많이 팔았고 금투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고 연기금 소량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 우리나라 하락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가장 영향이 지금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동국제강을 매수를 했다. 이거는 동국제강 종목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나쁘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치만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나 오늘의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그냥 하방에서 물량을 좀 받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급 상황이 지금 뭐 오늘 양매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내일 뭐 하방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러한 하락에 대한 우려를 좀 해야겠지만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방어해주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파업 이슈가 해결까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흐름 자체 뭐 수급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 상황의 여파를 좀 비껴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 시장의 하락의 여파를 좀 몸으로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수급상으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동국제강에 대한 평가를 진짜 완전 뭐 안 좋게 바꿨다 이렇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며칠 지켜보시면서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밑에 구간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반등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은 기존의 입장 그대로 철강 제품이 파업 이슈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업종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파업이 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주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겠죠? 네, 오늘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대단히 좀 고생 많으셨고 저희 네이버에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뭐 동국제강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사항 이런 거 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면은 편하게 문의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이 좀 평소에 동국제강답지 않게 강하게 나왔는데 빠르게 반등해 주길 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